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 저녁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인생의 동반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30년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뺨까지 맞으며 온갖 구박을 당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 가문을 살린 은인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출신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둘째, 가족 간에도 진솔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상대방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우시게 될 것이며, 넷째, 선한 행동과 감사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 마산에 살고 있는 박정숙 할머니와 그녀의 며느리 김미영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 부산의 한 달동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85년 봄, 부산 감천동의 비탈진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판잣집에서 김철수, 김순자 부부와 그들의 딸 미영이가 어렵지만 정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부산항에서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순자 씨는 다른 집 빨래를 받아다 하며 푼돈을 벌었어요. 12살 된 딸 미영이는 그런 부모님을 도와 동생처럼 돌봐야 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거들며 어른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 가족에게는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웃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씨네, 큰일 났어요. 박씨 가족이 사기를 당해서 갈 곳이 없대요.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 할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씀하셨어요. 박씨 가족은 남편 박영수 씨와 부인 정숙 씨, 그리고 7살 된 아들 현수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도 압류당하고 갈 곳이 없어져서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린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아이고, 어쩌면 좋지.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사람이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나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박씨 가족은 김씨네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좁았던 집이 더욱 비좁아졌지만 김씨네 식구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박씨 가족을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12살 미영이는 7살인 현수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어요. 현수야,
우리 같이 놀자. 현수야, 배고프지? 언니가 라면 끓여줄게. 미영이는 자신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더 어린 현수를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기만 했는데 미영이가 계속 다정하게 돌봐주니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누나 고마워.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미영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박영수 씨와 정숙 씨도 김씨네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했어요. 자신들도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를 받아주시다니. 정숙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인지상정이죠. 순자 씨는 웃으며 정숙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박영수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고 마침내 마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김씨네를 떠날 때가 온 것이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김철수 씨에게 깊이 인사를 했어요. 정숙 씨도 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가 살만해지면 꼭 보답할게요. 그리고 정숙 씨는 특히 미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현수 정말 잘 돌봐줘서 고마웠어. 너 같은 착한 아이가 되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미영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현수 오빠 정말 착해요. 그렇게 박씨 가족은 마산으로 떠났고 김씨네와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정숙 씨는 마산에 정착한 후에도 김씨네 가족들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수를 친동생처럼 돌봐준 미영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착한 미영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가끔 현수에게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현수야, 너 미영이 누나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정말 잘해줬어요. 현수도 미영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한편 부산에 남은 김씨네도 박씨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미영이는 현수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현수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착한 아이니까. 순자 씨는 미영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년 후 김철수 씨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살림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철수 씨는 결국 미영이가 1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미영이를 키워야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결국 미영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순자 씨는 울면서 미영이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도 얼마 후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미영이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미영이는 고아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견뎠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고아원을 나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산에 정착한 박씨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점차 생활이 나아졌어요. 박영수 씨는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현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박영수 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닥쳤어요. 정숙 씨는 홀로 현수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현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찍 사회에 나가야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게요. 현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걸요. 현수는 효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현수는 20대를 보내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산과 마산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에서 일할 때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김미영이었어요. 미영이는 그때 26살로 고아원을 나온 후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보다 1살 위였지만 정말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 자라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서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성이 박씨이고 현수라는 이름이었나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는데. 혹시 미영이 누나세요? 현수도 깜짝 놀라며 반문했어요. 맞아요. 정말 현수 오빠예요? 두 사람은 20년 만에 재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빠도 정말 많이 컸네요. 그때 그 작은 아이였는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미영이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오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미영이는 현수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현수는 미영이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에 끌렸어요. 1년 정도 교제한 후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현수가 어머니 정숙 씨에게 미영이를 소개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려는 여자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수는 기대에 부풀어 미영이를 어머니께 소개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정숙 씨는 미영이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김미영?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정숙 씨의 질문에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산에서 살았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럼 혼자 산다는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정숙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당시 정숙 씨는 미영이가 2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그 미영이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린 미영이의 모습과 성인이 된 미영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성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현수가 어떤 아인데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정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그런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왔고요. 현수가 변호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수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좀 더 생각해봐. 정숙 씨는 미영이가 없는 자리에서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미영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현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정숙 씨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며느리가 달갑지 않았어요. 1995년 봄 현수와 미영이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이 쪽에서는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 몇 명만 참석했어요. 정숙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미영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결혼식 날부터 정숙 씨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미영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현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결혼 후 미영이는 정말 열심히 시댁 식구들을 챙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숙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정성껏 담가서 드렸어요. 집안 청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했고 빨래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를 위해 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고 하면 약국에 달려가서 약을 사왔고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미영이가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너 김치 담글 줄도 제대로 모르면서 며느리 소리 들을 수 있어? 방 청소는 이게 뭐야?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눈이 있긴 있는 거야?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때도 안 빠졌는데 이걸 빨래라고 할 수 있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고 핀잔을 주었어요. 미영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영이가 고분고분하게 굴수록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다 꾸며내는 거야. 속마음은 분명 다를 거야. 정숙 씨는 미영이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미영이가 친절하게 굴면 계산적이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있으면 성격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해드리면 보여주기식이라고 여겼고 열심히 일하면 잘난 척한다고 여겼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정숙 씨는 미영이를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우리 현수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며느리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어요. 미영이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현수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유부단하게 굴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밀려서 미영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현수는 미영이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지만 미영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 것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미영이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과 시선,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 남편의 우유부단함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여름 미영이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현수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현수는 바로 어머니께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임신했대요. 손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숙 씨도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이야?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어? 네, 확실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숙 씨는 다시 미영이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는 건 아니지?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일 다 하면서 살았어. 미영이는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정숙 씨는 동정보다는 핀잔만 들려주었습니다. 입덧이 뭐 그리 심해?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사는데. 미영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어도 걱정해주기는커녕 귀찮아했어요. 아침마다 저런 소리를 내면서 정말 신경 거슬려. 임신 기간 내내 미영이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식사는 챙겨드려야 했어요.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미영이의 몫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할 건 아니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 다 하면서 사는데. 정숙 씨는 임신한 며느리에게 조금의 배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미영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태어나자 정숙 씨의 얼굴에도 잠시 기쁨이 스쳤어요. 우리 손자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하지만 그 기쁨도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곧 미영이를 다시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젖이 잘 안 나오나 봐. 애가 자꾸 울잖아.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서투르고. 이래서 어떻게 애를 제대로 키워? 밤에 애가 울면 나도 잠을 못 자겠어. 좀 조용히 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할 시기에도 미영이는 쉴 틈이 없었어요. 아기 돌봄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하다 보니 미영이는 몸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아기가 밤에 울어서 시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실까봐 아기를 안고 거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손자를 예쁘게 돌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돌이 지날 무렵 박신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현수 씨가 다니던 회사가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것입니다. 몇 개월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실직하게 되었죠. 미영아, 어떻게 하지? 회사가 망했어. 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정숙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합병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실직한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이곳저곳 발을 뛰며 돈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척들에게도 부탁해봤지만
모두들 어렵다며 외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구하고? 현수는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수술비를 마련해서 온 것이에요. 여보, 이거. 미영이는 봉투에 든 돈을 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큰 돈을? 현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미영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마련했어요. 지금은 어머님 수술부터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큰 돈을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미영이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말했어요. 정숙 씨는 그 돈으로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미영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을까? 분명 수상한 일을 했을 거야. 정숙 씨는 오히려 미영이를 더욱 못 믿겠다며 구박을 심하게 했어요. 너 정말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 거야? 혹시 다른 남자한테서 받은 건 아니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구한 건데? 말을 해봐. 정숙 씨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추궁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미영이가 어려서부터 틈틈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고이 모아뒀다가 시어머니를 위해 꺼내 쓴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설명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미영이가 나서서 해결했어요. 현수가 새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준호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도, 집을 수리할 때 필요한 돈도 모두 미영이가 마련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럴 때마다 더욱 의심만 키워갔어요. 저 여자 정체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매번 그런 돈이 있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정숙 씨는 미영이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은 더욱 심한 구박으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친척 모임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 며느리 참 신기하다.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아? 친척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의심스러워서. 혹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정체를 모르겠어요. 정숙 씨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미영이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미영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정숙 씨는 70을 넘긴 고령이 되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저녁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아들의 숙제도 봐주었어요.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김치가 또 짜네. 몇 번을 말해도 학습을 못해. 이 나이에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면 어떻게 해? 여전히 매일같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럴 때마다 속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미영이의 뺨을 때린 것이에요. 너 또 이런 식으로 청소했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숙 씨는 흥분한 나머지 미영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뺨을 움켜쥐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정신 차려. 정숙 씨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마침 현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현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미영이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뺨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 설마 미영이를 때리신 건 아니죠? 때리긴 뭘 때려. 잘못한 걸 혼낸 거지. 정숙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현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손을 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말로 해서 듣기나 해? 맨날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면서. 정숙 씨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현수는 미영이를 위해 변호했지만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미영이에게 사과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미영이는 뺨의 따가움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지만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가 화나신 거예요. 그래도 손을 대시면 안 되지. 현수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머니께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현수의 모습을 보며 미영이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정숙 씨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손을 댄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우리 현수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이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아온 강인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수와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갔어요.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정숙 씨는 80을 넘겼습니다. 미영이는 어느덧 시집살이 15년 차가 되었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2013년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40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기사는 정숙 씨가 젊었을 때 겪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5년 당시 32살이었던 정숙 씨는 남편 영수 씨와 함께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았었어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배신을 해서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압류당하고 갈 곳이 없어져서 정말 막막했었어요. 특히 7살인 어린 현수를 데리고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부산 감천동에 살던 김씨 성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김철수, 김순자 부부와 그들의 딸 미영이었죠. 자기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박씨 부부와 어린 현수를 집에 머물게 해주고 먹을 것까지 나누어 주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집의 딸 미영이가 현수를 정말 잘 돌봐주었어요. 당시 12살이었던 미영이는 7살인 현수보다 5살 위였지만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었습니다. 현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올 때도 미영이가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정숙 씨는 그런 미영이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우리 현수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현수 오빠 정말 착해요. 미영이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정숙 씨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이런 아이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대단하시네. 몇 개월 후 마산으로 이사를 갈 때 정숙 씨는 김 씨네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우리가 살만해지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미영이에게는 더욱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현수 정말 잘 돌봐줘서 고마웠어. 너 같은 착한 아이가 되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 괜찮아요. 저도 현수 오빠랑 같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지만 정숙 씨는 평생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특히 현수를 친동생처럼 돌봐준 그 착한 소녀 미영이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지? 미영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 현수에게도 물어보곤 했어요. 현수야, 너 어렸을 때 부산에서 너를 잘 돌봐준 미영이 누나 기억나니? 어렴풋이 기억나요.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현수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정숙 씨는 마산에 정착한 후에도 그 가족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부산에 갔을 때마다 그 동네를 찾아다니며 소식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고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정숙 씨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40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숙 씨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신문 기사에는 당시 박 씨 가족을 도와준 김 씨 집안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현수를 돌봐준 미영이구나. 정숙 씨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며느리 미영 씨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던 것이에요. 설마 이럴 수가. 정숙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며느리가 그때 그 착한 소녀 미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며느리 미영이는 부모도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고 그때 그 미영이는 분명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미영이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 마침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는 미영이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미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정숙 씨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4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그 착한 소녀 미영이가 맞았습니다. 편지들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미영이가 고아원에서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려운 가족이 와서 몇 달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집 아들이 정말 착했어. 현수라는 이름이었는데
나보다 5살 어렸지만 동생 같아서 정말 많이 아껴줬어. 그 가족이 마산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정말 아쉬웠어. 정숙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찾고 싶어 했던 은인의 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못된 짓을.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인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15년 동안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때 미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왜 제 방에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정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신문 기사와 사진들을 미영이에게 내밀었어요. 미영아, 너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니? 미영이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과 편지들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이걸? 정말 내가 그때 그 미영이가 맞구나. 정숙 씨는 미영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우리 가족을 살려준 은인의 딸을 평생 찾고 있었는데. 미영이도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돌봐준 그 가족이 바로 현수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바로 그때 그 고마워했던 분이라는 것을요. 어머님, 저도 그때 그 가족이 궁금했어요. 현수 오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인연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은인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정숙 씨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오르며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구박한 것도, 뺨을 때린 것도, 친척들 앞에서 무시한 것도 모든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미영이는 오히려 정숙 씨를 위로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던 분들이니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돈을 구해온 것도. 네, 맞아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라고 하셨던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도 있었고요. 그 돈으로 어머님 수술비도 내고 집안에 필요한 것들도 해결했어요. 정숙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그 모든 돈이. 네, 그때 저희 가족이 어머님 가족을 도왔던 것처럼 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현수 오빠와 결혼하게 된 것도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어요. 성이 박 씨이고 마산에서 왔다고 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 만나봤는데 정말 그때 그 현수 오빠가 맞더라고요. 정숙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네,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괜히 과거 일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영이의 말에 정숙 씨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은인의 딸이 자신들을 위해 그 모든 걸 참고 견뎌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어떻게 은인에게 그런 짓을,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현수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미영아,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현수 씨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현수 씨에게 말해 주었어요. 40년 전 부산에서의 일, 김씨네 가족의 도움, 그리고 미영이가 바로 그때 그 착한 소녀였다는 사실까지. 현수 씨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미영이 누나. 정말 미영이 누나였구나. 현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꼭 안았어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고 그냥 조용히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더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중학생인 준호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다들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른들은 준호에게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엄마가 할머니의 은인이었다니. 준호도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고마움의 마음과 15년 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미영이 앞에 정중히 앉아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미영이는 황급히 정숙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야,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은인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뺨까지 때리고. 정숙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날부터 정숙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껏 미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미영이가 피곤해하면 어깨와 등을 주무르며 고생 많았어. 우리 미영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야. 어떻게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던 걸 나중에야 알았네.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정숙 씨는 어디서나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미영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정숙 씨의 진심을 알기에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정숙 씨는 미영이와 함께 부산에 있는 미영이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어요. 두 분께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묘소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영이를 친딸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 박씨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영이를 친딸보다 더 아꼈고 미영이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어요. 현수 씨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밝게 자랐어요. 어느 날 정숙 씨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15년 넘게 며느리를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의 은인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정말 미안해요. 정숙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남은 생 동안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줄 거예요. 정숙 씨는 이제 미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영이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예시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특히 40년 전 부산에서 함께 보낸 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둘 다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현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몰라. 친동생보다 더 잘 챙겨주더라고. 현수 오빠가 워낙 착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저희 가족을 친가족처럼 대해주셨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미영이도 이제는 마음 편히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지. 정말 미안해, 미영아.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미영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숙 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고, 우리 미영이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모든 집안일 다 할 테니까 너는 쉬기만 해. 정숙 씨는 임신한 미영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하고 항상 옆에서 챙겨주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안 돼.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푹 쉬어. 미영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때와는 정반대의 대우를 받았어요. 둘째 아들 준민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숙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준민이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미영아, 너는 푹 쉬어. 신생아 돌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정숙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미영이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첫째 때와 달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뭘 고마워해? 우리 며느리를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가족 사랑이 정말 깊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준호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어린 시절 현수 오빠를 돌봐준 게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내 가족의 은혜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정숙 씨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하나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처럼 오해와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이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어요. 가족이란 게 피보다 진한 정이 중요한 거구나. 선한 일을 하면 정말 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가 정숙 씨를 찾아왔어요. 정숙 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반성이 많이 됐어요.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그럼 이제라도 잘해주시면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정숙 씨는 웃으며 조언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못 봤을 뿐이지.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며느리와 화해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는 주변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정숙 씨는 85이 되었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미영이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어머님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친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준민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두 형제 모두 할머니와 엄마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전하게 자랐습니다. 현수 씨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인연 이야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만약에 엄마가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가족이 있었을까요? 준호도 신기해했어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란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그 선행이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미영이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저를 미워하셨던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결국 엄마의 넓은 마음과 미영이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미영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만약 그때 진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고집이 세고 편견이 강했거든. 만약 진실을 몰랐다면 평생 너를 미워했을지도 몰라.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욱 감사하죠.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 정말 고마운 일이야. 4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났고 그 은인이 내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후 정숙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영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미영아,
너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고마웠다. 미영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껏 모셨습니다. 정숙 씨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을 지켰어요.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여다 드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따뜻하게 마사지해 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받은 사랑 잊지 않을게요. 하늘에서도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숙 씨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이 왔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셨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신 분이셨죠. 마지막에 며느리와 화해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정숙 씨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정에서 온 분들은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와 화해해야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정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례식을 통해서도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육했어요. 준호야, 준민아,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 기억하지? 네, 엄마. 인연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란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준민이도 덧붙였어요. 준호와 준민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했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선생님들도 두 형제의 그런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준호, 준민이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네요.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랐을까요? 미영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할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준호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엄마, 저는 할머니와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기특하다, 우리 준호. 미영이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민이도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형처럼 저도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두 아들 모두 남을 돕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어머니의 관용과 사랑을 보며 자란 결과였어요. 현수 씨도 그런 아들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전통이 생긴 것 같아. 남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맞아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됐어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후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며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을 했어요. 특히 가족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상담하고 도우는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상담을 잘해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족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상담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도 오랫동안 오해와 갈등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되셨거든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가정이 화해할 수 있었어요. 준민이도 의대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 우리 형제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거지. 두 형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미영이는 이제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대학 동기와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준호의 아내 지은 씨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미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된 걸 정말 환영해.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렴. 어머님 감사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어요.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감사해했습니다. 미영이는 며느리에게 절대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고 항상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고 예뻐. 준호가 복받은 거야. 미영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며느리를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소개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효도를 잘해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준호네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으며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이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미영이는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미영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숙 씨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지은 씨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도 미영이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임신했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네. 미영이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임신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게. 몸조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 미영이는 임신한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정숙 씨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챙겨주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무거운 일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뭘 안 돼?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잘 챙겨야지. 지은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지은 씨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미영이는 손녀를 보는 순간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아기의 이름은 서연이로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손녀 서연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봤어요. 지은 씨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생아 돌봄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푹 쉬어. 아기는 내가 볼 테니까.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뭘 고마워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미영이의 정성 덕분에 지은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준호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지은이가 무사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할머니인 미영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는 미영이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어요. 미영이는 그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조금 더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미영이는 서연이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네, 좋아요. 옛날에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단다. 미영이는 서연이에게 정숙 씨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서연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마음에 새겨졌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처음에는 할머니를 미워했다가 나중에는 사랑했다는 거죠? 맞아, 정말 똑똑하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미워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가능해. 이런 대화를 통해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중요성을 배워갔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준민이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소아과를 전공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형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준민이. 준민이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별거 아니에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준민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동료 의사들도 감동했어요. 준민 선생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네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준민이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그 선행이 돌고 돈다는. 준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의료진들이 감동받았고 그들도 환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는 의료진들에게까지 전해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준민이도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진 씨였습니다. 미영이는 이번에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준민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수진 씨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감사해했습니다. 미영이는 둘째 며느리에게도 첫째 며느리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준민이네 가정도 정말 화목했어요. 이제 미영이는 2명의 며느리와 1명의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갔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정숙 씨의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미영이는 정숙 씨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와 준민이 그리고 2 며느리와 손녀까지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어린 서연이도 증조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이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숙 씨의 사랑과 가르침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서연이가 졸졸 따라다니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듣고 싶어 하니까 다시 들려줄게. 미영이는 다시 한번 정숙 씨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들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지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수진 씨도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거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된 거죠. 준민이도 덧붙였어요. 미영이는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숙 씨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변화와 사랑이 이렇게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며칠 후 미영이는 정숙 씨와 함께 다녔던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영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러게요. 마지막 몇 년 동안 미영 집사님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영이는 감사했습니다. 정숙 씨가 마지막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다른 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영이는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미영이로부터 들은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어요. 우리 증조할머니는 처음에 할머니를 미워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정말 많이 사랑했대. 와,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 친구들도 서연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로 전학 온 친구들을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었어요. 선생님들도 서연이의 그런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아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숙 씨와 미영이의 사랑은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어린 시절 현수를 돌봐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결국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화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 미영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엄마와 우리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운명을 만날 수 있었을까? 현수도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당신네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 다행이야. 맞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손녀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미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미영이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러 간 것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왔어요. 미영이는 묘소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씨 가족을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수는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있고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손녀까지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는 부모님께 가족들의 근황을 하나하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저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묘소 주변을 정리하고 꽃을 바친 후 미영이는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는 40년 전 살았던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정겨운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현수 오빠를 돌봐줬었지. 미영이는 추억에 잠겨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동네 사시던 분이세요? 네,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어요. 그럼 김신의 미영이 아니세요?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정말 미영이구나. 나 기억 안 나? 옆집에 살던 박 할머니야.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 미영이를 알던 이웃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너희 집에서 어려운 가족을 도와줬던 일 아직도 기억나? 정말 훈훈했지. 네, 저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해요. 그 가족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소식 알아?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가족의 아들과 제가 결혼했어요. 어머, 정말이야? 그런 인연이 다 있네. 박 할머니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미영이는 그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구나.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과정에서 미영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는 가족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 할머니가 아직도 거기 계시다니. 준호가 놀라워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감동하셨을 거예요. 준민이도 말했어요. 그럼 그 할머니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겠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숙 씨와 미영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미영이는 가끔 정숙 씨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느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들과 손녀에게도 그 사랑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진짜 마음을 봐야 해. 미영이는 항상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미영이의 가족은 대를 이어가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조금씩 자라면서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할머니가 정말 기뻐. 미영이는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숙 씨의 사랑과 가르침이 이렇게 사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는 동네 부녀회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연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시어머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영이는 차분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어린 시절의 만남, 결혼 후 15년간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과 화해에 이르기까지 청중들은 미영이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미영이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가족 간에도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셋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미영이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와 화해해야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었어요. 그 이후로 미영이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여성단체에서도 미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미영이는 가능한 한 그런 요청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가정이 미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편견을 버리고 며느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이는 정숙 씨가 생각났어요. 정숙 씨의 변화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뺨까지 맞으며 15년간 구박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문을 살린 은인의 딸이었다는 놀라운 반전과 함께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 경제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 미영 씨를 가난한 집안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15년간 괴롭혔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씨와 인격, 그리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에도 진솔한 소통과 상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만약 미영 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그리고 정숙 할머니가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15년이 넘는 길고 긴 오해와 갈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통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미영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과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미영이가 어려운 가정을 도왔던 그 선한 마음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이런 놀라운 인연과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랑과 화합이 대를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운명과 인연의 신비로움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가족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40년 후에 우연히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연들이 우리 주변에도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와 미영 씨는 처음에는 혈연 관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혈연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힘도 보여줍니다. 정숙 할머니와 미영 씨의 화해와 사랑이 준호와 준민이에게 전해졌고 다시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온 가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드라마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상처받은 마음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특별한 인연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시고 작은 친절과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 긴 드라마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해 주셔서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께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며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나 경험담, 그리고 오늘 드라마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면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